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7월 14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브리핑 시작 전에 이 배경음악을 한 2분짜리 정도 됩니다. 배경음악을. 근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아침 뉴스 부분들을 정리를 드리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정리를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지면서 기분이 참 좋더라. 그래서 아침에 배경음악 부분으로 조금 길게 진행이 되더라도 아침 시작이니까 배경음악으로 이런 음악 들으시면서 아침 시작하시라는 의미로 음악을 깐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에 먼저 이제 연준의장 어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된 내용들 결론적으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특별방송이라든지 이걸 얘기를 드리면 기본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두 섹터 더 사고 있다는 얘기 드렸죠. 현대차도 사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철강업종은 여기서 만약에 철강업종이라든지 이렇게 한미 FTA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31만원대 32만원대 거의 근접하고 있죠. 반올림 하면 32만원대 정도에서 최근에 거의 한 20% 가까운 20% 근접하는 수익률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뭐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면 땡큐입니다. 땡큐. 눌리면 땡큐라는 그런 관점 부분들. 그래서 한미 FTA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지금 재협상이냐 개정이냐 라는 여러가지 언론에서는 큰일 난 것 같아요. 사대주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이제까지 미국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는 철저한 패배의식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가지 내용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런 으름장에 놀러 자빠질 이제 한국 경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너무 설레발 치면서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일단 체크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정도만. 여기서 왜 저런 꼼수 부분들을 보이는지는 최근에 제가 어느 타 방송에서 또 무역 전문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서 내용 부분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장중에 시작 전에 조금 지금 바쁘니까 장중에라든지 한 별도 시간 특별방송 통해 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 13,000 계약, 그리고 신흥지수라든지 그 아침에 해외 선물 쪽 야간 선물이 거의 한 3,000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2,400 돌파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어제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니까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일단 2,400이든 어차피 앞에 숫자를 2,000선 후반대로 가는 파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섹터, 어차피 종목을 얼마나 잘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장세의 가장 큰 주시사항이죠. 그래서 종목권 섹터의 선택 부분, 그리고 특별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우상향되는 섹터 쪽에만 관심권을 좀 둬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이익 전망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부족한 시차를 좀 둬야 되겠죠. 매달 적립식으로 나는 이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그 월급의 20-30%를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지금 가격대면 무리가 없어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 보시고, 나는 조금 탄력적으로 액티브하게 매매 부분들 하겠다 하면 실적이 되고 모멘텀이 강화되는 섹터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철강 섹터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얘기 드렸던 부분, 이번 주에 연준 의장의 연설,
자산 축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들었어요.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가의 최종 결판이라고 할까요? 뭐 결판, 이게 이번 달에 최종 승부 부분들은 이번 달 하순에 있을 오펙 회의예요. 비오펙도 지금 초대를 해가지고 감산을 할 건지, 감시위원회를 만들 건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뭐 감산을 하느냐, 생산을 하느냐 서로 뭐 왔다 갔다 기싸움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일단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가, 원유 재고라든지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그런데 이제 IEA 월간 보고서를 보니까 오펙의 전체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쪽에서 특히 많이 생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로 향후에 전 세계 수요가 보니까 생산량 대비 소폭 더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가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5 이상만 유지되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45인데 45달러에 또 $50 넘어가면 또 투자 전략이 매매를 집중해야 될 섹터가 약간 더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주도주가 좀 틀려지니까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산업은행 있죠. 1,5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중국도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지 좀 더 채권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렸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자금을 많이 투입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드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배터리 가지고 지금 하죠. 그래서 오늘 그 기사 중에 보니까 배터리 지금 5차, 6차 인증 실패 부분들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청와대가 이제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배터리 쪽 좋습니다. LG화학이라는 이 회사들이 지금 해외 쪽으로 유럽 쪽에서 생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 부분들 중국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는 없는데, 저는 너무 그 카드를 우리가 사드 전체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사드 회복을 위해서 많은 걸 양보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관이에요. 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카드를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1대1을 위해서는 향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현재 대비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어느 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캐릭터가 좋잖아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부분을 좀 잘 협상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배터리 부분도 인증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지금 고가 돌파 나오고 있죠. 물론 거기에 바이오 관련된 시작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 일단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지금 자동차 섹터 하나 더 잠깐 코멘트 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오늘 밤에 또 파업, 좀 모르겠어요. 조금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어제 아침에 좀 얘기 드렸던 게, 전기차는 지금 아이오닉이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배송되려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근데 또 현대차는 파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한미 FTA로 자동차 섹터를 지금 집중적으로 타켓을 잡았는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관세 철폐가 여러분들 한미 FTA 돼가지고 올해 1월 1일날 관세 철폐가 됐어요. 지금 예전부터 관세 철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작 관세가 완벽하게 철폐된 것은 2017년 올해 지금 6개월, 7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상황으로는 자동차 섹터에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 간단하게 들면 어제 수소차 좀 빨리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충전에, 물론 충전소에 이제 문제이긴 하겠지만
한번 충전에 거의 600km 정도면 이건 상당한 그거죠. 물론 가격이 또 문제고 양산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 뭐 성능 자체라도 양산 수율 속도만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면 히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기아차에서도 소형 SUV 스토닉 1800만 원대 상당히 좀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한미 FTA는 마이너스, 사드도 마이너스, 현대차 노조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조 달러 기아차에도 마이너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좀 더디게 움직일 거예요. 더디게. 바로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낙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오늘 사가지고 오늘 안 온다고 해도 막 조바심 내고 그러면 이건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만 밸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가 매수 부분들을 뭐 한 1년 정도 텀 잡고 차분하게 매매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면 당연히 관심을 안 두고 보유한 물량도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의미가 좀 되는 거고, 자, 그거에 비해서 게임 업종의 컴투스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게임비라고 있는데,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국내 매출 빼고 해외 매출에서만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1조 원대 매출 진입을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게임비라고 컴투스 예전에 합병 부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게임 플랫폼. 텐센트의 플랫폼처럼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서머너즈워가 첫 번째 톡톡히 매출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한국 그 산업은행이 첫 번째 1,500억 정도 투자하고,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얘기 최근에 얘기를 드렸어요. 30시간 만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록을 경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최근 이 얘기를 드리면서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죠. 루머이긴 하지만 지금 뭐 피지사하고 내용이 오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면, 아직 뭐 노출된 사실은들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할 때 역구매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에너지 동맹이 제2 송유관을 연결을 하면서 상당히 더 탄탄해지는, 최근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 쪽 가스 블라디보스크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남북 관계가 증전이 됐을 때에는 이쪽 그 남북 가스 관련된 부분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번 달에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제 중하반기에 중순부부터는 코스닥 쪽 저가 부분 영역에 진입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이제 중순 넘어서 하순 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라기 총재 22 통화정책 K,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FMC 회가 있는데, FMC에서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세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 돈의 힘으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아이들의 심리만, 그리고 돈을 쓰는 그 외국인들이 어느 섹터에만 계속 사겠다고 하니까, 계속 사겠다는 의지 부분들을 보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 부분들을 집중하십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힘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로 해서 반등 부분이 나왔기, 오늘 약간 눌림목 부분들이 나오고, 최근에 갭상승 부분들이 좀에 대한 돌림 파동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 쪽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지 섹터를 일단 1순위로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코스닥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매매 전략이면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미 FTA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추후에 장중 스팟 부분들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